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해입니다. 적금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직접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가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파이란 사이트에 있는 예적금 계산기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모네타 계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는 제 영상 하단에 걸어드릴 거고 또 제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셔도 됩니다. 요거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블로그 화면은 모바일에서는 안 보여요. 이렇게 PC 화면에서만 보이니까 아무래도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눌러보시면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계산기가 나오죠. 예금 계산기, 적금 계산기, 그리고 내가 이 목돈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매월 얼마씩 저축해야 되는지 이런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계산을 해볼게요. 예금은 뭐냐면 내가 종잣돈을 갖고 있는데 얘를 맡겨보고 싶은 겁니다. 1년 동안 맡겼을 때, 2년 동안 맡겼을 때 얼마의 이자를 받는지 계산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보통 목표를 할 때 1000만원 만들기, 뭐 5천만원 만들기, 1억 만들기 이렇게 목표를 잡고 목돈을 모아놓는데 이 목돈을 예금에 보통 운용을 하시잖아요. 그때 그 계산을 한다라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예금 금액은 1000만원으로 가정할 거고요. 예금 기간은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보통 1년 만기를 기준으로 세웁니다.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고 단리기 때문에 그냥 1년 만기 되면은 다시 예금을 가입해서 또 1년 만기 되면은 다시 예금을 가입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개월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자율 계산할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 보면은 금융상품 한눈에라고 있거든요. 요걸 눌러보시게 되면 예금 이자를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자 되세요 아래에 정기 예금을 눌러보고 여기에서 금융상품 검색을 눌러보시게 되면 각 은행마다 세전 이자율을 얼마 주는지 조회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주는 데를 검색해 보고 싶으시면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요 세전 이자율이라는 링크를 눌러보게 되면은 제일 낮은 이자율대로 순서대로 나오고 또 한 번 더 누르면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 대로 보이죠. 오토저축은행이 2.83%를 주니까 얘가 제일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난 저축은행은 싫은데 그냥 일반 시중은행만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이 은행을 이렇게 은행만 선택해서 검색해 보시면 은행만 비교돼서 나오겠죠. 세전 이자율을 다시 눌러보면 현재 K뱅크가 이자를 가장 많이 주고 있고 2.25%를 준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시를 할 때 요 2.25%를 계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2.25 이렇게 입력할 겁니다. 이자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은행에서 나오는 상품의 대부분은 단리이기 때문에 단리로 두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눌러보면 1000만원 맡겨놓고 1년 동안 놔뒀더니 19만원이 생기더라. 그래서 만기 때에는 1019만 350원을 수령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25%를 준다고 했지만 세금을 차감하기 때문에 실제 이자는 1.9% 정도 받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세금 우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게 조건에 따라서 내가 은행 상품을 가입할 때 세금 우대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 1인당 4천만원 한도예요. 그러니까 요걸 하게 되면 15.4%를 차감하는 게 아니라 9.5%만 차감하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더 커지죠. 요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는 요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2천만원 한도로 1.4% 세금만 차감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19만원이 아니라 22만원을 수령하니까 훨씬 더 혜택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봤지만 K뱅크가 2.25를 줬는데 농수협에서 나오는 이 통장의 이자가 예를 들어서 1.5%다 이러면 차라리 얘가 낫죠. 얘는 세후 1.9%니까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금은. 그리고 비과세일 경우에는 원래 계산하면 요 정도 받는 건데 실제로 세금을 떼니까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자가 높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조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때에는 12개월 잡고 요 이자율을 이렇게 7%로 잡아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나와요. 7%로 계산하니까 59만원이죠. 아까는 19만원이었는데 이렇게 보면서 얘 적금 이자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아니면 낮은 건 아닌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예금이 끝났으니까 적금 한번 알아볼게요. 적금은 보통
저희가 저축할 때 평균 저축 여력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한 적금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적금도 마찬가지로 적립기간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할 수 있는데 보통 12개월씩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자율 똑같은 순서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적금을 눌러보시고 1년 만기짜리로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금리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세전 이자율을 누르면 낮은 이자율부터 높은 이자로 나오고, 저축은행이 싫으시면 네 이렇게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똑같이 계산해 보시면 돼요. 여긴 수협이나 K뱅크에서 2.6, 2.55를 주는데 저는 2.6%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수협에서 가입한다고 볼게요. 그래서 2.6%라고 입력할 거고요. 계산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계산을 눌러보니까 원금은 600만원이고, 왜냐면 50만원씩 12개월이니까 원금 6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자는 7만 1000원이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세금 우대를 했을 때는 조금 더 높고, 네, 그리고 조합원이 됐을 때에는 이렇게 좀 더 높고, 이자가 하나도 없게 되면은 세금이 하나도 없게 되면은 이렇게 높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 원래 비과세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일반과세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 예금에 비해서 적금 이자가 왜 이렇게 낮지? 라고 하시면, 처음에 첫 달에 들어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첫 달에 들어간 50만원은 12달이 다 거치되니까 이자를 다 받는데, 두 번째 달에 들어가는 50만원은 11달까지만 거치되잖아요. 11달치만 줘요. 6개월 차에 들어간 50만원은 6개월밖에 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치만 줘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적금.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까 2.6% 정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적수 방식이거든요. 적수 방식 때문에 2.6%면 한 1.3? 그러니까 1.2? 절반도 좀 못 받는다 라고 좀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금 적금의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요거 목돈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1000만원 만들기, 2000만원 만들기, 3000만원 만들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매달 얼마씩 저축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0만원 만들기를 해볼게요. 1000만원 만들기를 할 거고 12개월로 일단 할 겁니다. 이자는 적금 이자를 넣어야 되니까 2.6%를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82만원씩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달에 82만원씩 저축하기가 무리인데? 라고 하면은 다시 1000만원에서 적립기간을 한 2년으로 해볼까요? 24개월? 이렇게 해서 2.6%.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40만원씩 저축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매달 40만 7천원이니까 41만원씩 저축할까? 아니면 그냥 40만원씩 저축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요 그대로 모네타 계산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네타 계산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목돈 모으기는 이제 적금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매달 적금 금액을 50만원, 여기는 만원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예요. 그러니까 일단 좀 초보자다, 이렇게 내가 이런 걸 많이 안 다뤄봤다 하시는 분들은 파인 사이트에서 하시는 게 좀 낫고, 나는 이런 게 너무 익숙하고 좀 수익률 이런 거에 조금 빠삭하다 라고 하면은 모네타 계산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립기간은 12개월로 할 거고, 적금 이자율은 2.6%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바로 결과값이 나오죠. 똑같이 일반과세 했을 때, 세금 우대 했을 때, 조합원이었을 때, 그 다음 비과세일 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만기 금액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세후 목표액, 아까 이제 이 돈을 만들려면 매월 얼마씩 저축해야 되느냐,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원을 만들 건데, 1000만원을 만들 건데 12개월 동안 2.6%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한 달에 82만원씩 저축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계산기와 다르게 바로바로 계산이 또 되죠. 이렇게 요것만 수정해서 이러면 한 40만원씩 저축하면 되겠구나, 여기 있는 겁니다. 40만원씩 저축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년 동안 하면은 36개월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26만 8천원만 저축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목돈 굴리기 한번 해볼게요. 목돈 굴리기는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 1000만원 넣을 거고, 공이 7개죠. 그리고 예치기간은 1년 동안 잡을 거고, 아까 2.25%였죠. 이렇게 입력했을 때 1000만원을 맡기게 되면은
이렇게 19만 350원이 생긴다. 아까랑 계산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네타 계산기랑 파인 계산기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입력하면서 바로바로 수정할 때 이게 좀 편하죠.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계산기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파인 사이트보다는 요 모네타 계산기를 통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바로바로 조정하면서 결과값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 밖에 뭐 복리 이자율 계산, 뭐 할인율 계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내가 투자를 할 때 예적금 이자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이제 투자를 고민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다른 금융상품들은 복리이거나 아니면 수익률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투자 방법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측하거나 계산할 때 이런 게 또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적금이나 단리지 다른 금융상품들은 다 복리거든요. 내가 1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1500만원을 만들었을 때 1500만원을 다시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복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산들이 더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목돈 모으기, 목돈 굴리기 내지는 여기 금융계산기에서 요 예적금 계산기 정도만 이용을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현재가치 계산기, 요거 좀 중요해서 요거에 대한 설명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현재 100만원을 갖고 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 계산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짜장면이 5,000원이어서 내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짜장면을 100개 사 먹을 수 있었는데 30년 뒤에는 짜장면을 50개밖에 못 사 먹는다, 뭐 이런 거를 계산해보는 겁니다. 이 현재 보유 자산의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건 요즘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3% 정도 가정하거든요. 이렇게 가정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100만 원이라는 돈이 10년 후에는 얼마 정도를 할 것이냐. 지금 100만 원이 줄어들게 되죠, 미래에는 가치가. 왜냐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20년 뒤에는 어느 정도 가치를 하냐면 61만 원밖에 가치를 못 하는 거예요. 30년 후에는 얼마 정도의 가치를 하냐면 47만 원의 가치밖에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미래의 보유 자산의 현재 가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2.5% 가정하고 뭐 10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가, 네, 앞으로 10년 후에 100만 원은 이제 128만 원 정도가 이제 10년 후가 되면 100만 원의 가치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요거는 보통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간단하게 예시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2.5로 가정하고 퇴직하는데 퇴직연금을 받으실 때 한 50만원 정도 받는데요. 그때 당시 50만원 정도 받는데요. 내가 퇴직하는 시기는 15년 뒤인데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아, 그때 가봐야 35만원 정도 수령하는 느낌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뭐 미래에 한 80만원 정도 받는데요, 아니 100만원 정도 받는데요. 그러면 국민연금 100만원 받을 건데 그때 내가 앞으로 한 25년 뒤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 아, 53만원 정도 받는 거구나, 54만원 정도 받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요걸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돈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고 60이 지나도 내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도 더 많이 벌게 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보통 60세 정도 되면은 급여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뭐 내가 힘든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고용이 또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서 저축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